안녕하세요. 메리토코 신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트럼프, 낙타에게 감사하다 카타르, 중국 대문을 열어라, 트럼프 중동 세계국 종착역 UAE 아부다비 도착, 트럼프, 파월 그대는 날 사랑하지 않아서 슬퍼입니다. 자, 중동 3개국 순방,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에 이어서 아랍에미리트 마지막에 도착했습니다. 터키 이스탄불로 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아마 푸틴이 참석을 안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80 다 된 노인이 진짜 무리한 일정 아닙니까 저거? 저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시차도 나는 데다가 중동 3개국이 아무리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3개국을 계속 하루 건너가지고 지금 옮겨 다니면서 그 옮겨 다니는 곳마다 1시간 반 이상을 한 번씩 서서 모두 연설을 합니다. 저런 체력이 진짜 대단하고요. 정신력으로 이겨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4년에 모든 걸 다 쏟아부는 것 같고요. 물론 뭐 삼성계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사실 무리한 얘기 같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낙타에게 왜 감사하냐면 그런 말을 직접 했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정말로 휘황찬란하더라고요. 카타르가 월드컵을 먼저 열지 않았습니까? 사우디가 자존심이 상했죠. 그래서 저기 사우디 리그 지금 보세요. 그 지금 리그 선수들의 면면이 얼마나 대단한지. 거기에 지금 호날두랑 벤제마랑 서로 붙는 거. 남자분들이나 여자 축구 팬들 지금 사우디 리그를 예전에 보지도 않았는데 그 소식 듣고 있죠. 왜 그런 사우디 벤제마 선수들 데려왔겠어요. 사우디 리그가. 사우디도 월드컵 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카타르가 먼저 열어버려서 그게 지금 저기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어쨌든 지금 그 중동의 오일머니 굉장히 대단합니다. 사우디가 정말 그 바이든 때랑은 비교될 만큼 엄청난 지금 대접을 해줬죠. 그리고 정말 그 샹들리에가 뭐 얼마짜리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어제 카타르에 가서도 또 그 얘기 하더라고요. 트럼프가 막 천장을 둘러보면서 내가 건설업자 출신이라 아는데 저런 대리석은 구하기 힘들다. 저렇게 하얀 빛이 나는 대리석 진짜 비싼 거다. 막 이러면서 또 감탄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오일머니가 정말 그런 그 고급 자재들을 쓰고 이런 국빈 대접에 이 놀라울 만큼의 어떤 휘황찬란한 저기들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모습은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일단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뭐 또 지금 보니까 뭐 뻥튀기를 한다 뭐다 하는데 자, 사실 일단은 그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 다음에 실무진이 이제 세부적으로 협상하여 그게 문서화되고 나오겠죠. 그러니까 언론의 타이틀에 뭐 몇 조 달러 무슨 투자를 유치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우리나라 기업을 따지면 뭐 알테오젠이 무슨 1조 5천억 원짜리 기술 수출했다. 그게 일시불로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일스톤으로 받는 거 있고 처음에 계약금으로 받는 거 있고 꾸준히 임상 결과에 따라서 마일스톤 받는 게 있고 나중에 상용화됐을 때 받는 로열티도 있고 그 총 계약 규모를 합쳐서 뭐 1조 5천억 원, 2천억 원, 2조 5천억 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 그게 뭐 목돈 일시불로 받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도 사실 마찬가지죠. 뭐 이 정도 구매할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앞으로 요만큼 플러스 알파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근데 언론에다가 그 타이틀에다가 그 기다란 걸 어떻게 줄줄이 사탕으로 씁니까? 전체적인 규모를 딱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 칸이 대충 한 13자에서 15자 이상 넘어가면 타이틀이 벗어나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태클 거는 건 그런 것 같고요. 세부적으로 나오는 걸 지켜보면 되겠죠. 어쨌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굉장히 큰 걸 터뜨렸고 예전에 TSMC라던가 엔비디아와 그 뭐 협상할 때도 똑같은 얘기죠. 트럼프는 정말 마지막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더 뽑아내려고 해요. 그렇죠? 뽑아내려고. 소프트뱅크 그 회장님이 뭐 얼마 투자한다고 했더니 더블을 부르잖아요. 자, 뭐 트럼프 이름처럼 정말 카드 게임처럼 부르잖아요. 사우디에서도 그랬죠. 사우디에서도 뭐 6천억 달러 규모의 뭐 투자를 유치했다는 하니까 이 빈살만 왕세자한테 이게 1조 달러 어치로 늘어났으면 좋겠다. 했더니 빈살만 왕세자가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했는데 트럼프는 최대한 외교를 자기가 해서 끌어당기는 이제 경제 자기가 적입니다. 사절단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보이고 어제 이 모습은 진짜 멋있었죠. 지금 보잉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보잉사의 영국하고 협상에서도 보잉사의 결국에 그 100억 달러의 그 규모의 보잉사 비행기를
저기 영국이 가져가는 대가로 롤스로이스 엔진 관세 면제를 해줬다고 했죠. 여기에 지금 또 등장했죠. 카타르에서도. 카타르 항공에서 160대, 최대로는 210대의 보잉 항공기를 구매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협약을 했고,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엔진은 영국에서는 영국에 수출되는 보잉 항공기에는 지금 롤스로이스 엔진을 썼는데, 왜냐면 영국하고 했으니까 영국 걸 써줬죠. 근데 이거는 이제 미국 거를 카타르에 수출하는 거니까 엔진도 미국 걸 썼습니다. GE 에어로스페이스.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GE입니다. 재겔치 회장의 100년 기업해가지고 막 책도 내고 하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망가졌죠. 막 대부업도 하고 막 사채도 하고 이랬어요. 사채는 아니고 돈 빌려주는 사업하고 이러다가 망했어요.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갔다가 옛날에 다우 30지수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퇴출까지 당하고. 그러던 회사가 GE 에어로스페이스라고 이 항공 분야만 도드라지게,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망하는 그 섹터들을 다 빼고 이 회장님이 GE 에어로스페이스만 딱 가서 항공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대로 지금 미국에서는 티커가 GE입니다. 예전처럼 그 100년 대기업이라고 했던 그 GE 티커 그대로 쓰는데 사명이 GE 에어로스페이스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티커로 검색했을 땐 GE로 하면 되는데 예전처럼 사명으로는 GE 에어로스페이스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항공 엔진 분야에 주력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GE 에어로스페이스 CEO에다가 보잉 CEO를 딱 양쪽에 대동하고 딱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모습은 진짜 멋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쪽 한편에 나오는 것은 카타르에 있는 이제 미군 공군 기지입니다. 뒤에 지금 설명을 하겠지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카타르로 넘어간 다음에 이 큰 계약을 터뜨려줘서 CEO들한테 다 공을 돌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공군기지를 찍고 그 다음에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로 이동하는 에어포스원의 일정,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런 모습은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보잉의 CEO 항공기 160대 일단 주문 받았고요. 210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보잉 CEO가 좋아하죠. 그리고 이제 보잉이 그걸 팔면 여기에 지금 400개의 엔진이 GE 에어로스페이스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GE 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보잉사는 보잉사 이미지가 실추된 거를 만회해서 좋고 실적도 좋아지고, GE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죠. 지금 트럼프가 질문했었어요. GE 요즘에 이제 잘 되고 있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 GE 에어로스페이스가 예전의 영광을 되돌리려고 항공 분야에 집중시켜가지고 GE 에어로스페이스를 키우려고 지금 하고 있는 찰나에 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니까 기분이 상당히 좋겠죠. 양쪽을 또 대동하고 나왔고, 자, 여기서 또 웃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큰 계약건을 터뜨리고, 자, 어깨를 두들겨주는 이런 모습이 포착되고 있죠. 켈리 오트버그 보잉 CEO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카타르 에미르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타니 지금 같이 앉아서 지금 사업 체결 계약을 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중동 3개국 순방 사우디아라비아랑 아랍에미리트랑 카타르 찾아보세요. 없죠. 이 왜 없냐면은 더 확대해야 나와요. 왜 워낙에 카타르 요거거든요. 카타르 요만해요. 정말 코딱지만 하죠. 왜 근데 이게 중요할까요? 지금 보세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우방이죠. 이란은 완전 적대국이죠. 바로 여기에 이 카타르가 있잖아요. 카타르 이게 지금 우리 경기도보다 작아요, 이거. 근데 여기에 지금 뭐가 중요해요? 이 세계의 천연가스 생산량 3위입니다. 이 조그만 나라가. 정말 축복받은 나라죠. 어떻게 지구가 구성됐길래 이 코딱지만한 나라인데, 확률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 드넓은 지구에 이 코딱지만한 땅을 가졌는데 여기서 세계 3위의 천연가스가 나온다. 여기 지금 우리나라 무슨 기본소득이요? 얘기 많이 나오고 기본소득 10만 원, 5만 원? 기본소득 여기 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일 안 해도 500만 원씩 받아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의료비랑 저기 다 공짜입니다. 교육비가. 그러니까 맨날 일도 안 하고 다 축구장 가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카타르인데 보시면은 여기에 미군 기지가 가장 큰 규모로 있습니다. 보시면 중동에 미군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자, 가장 땅덩어리가 적은 카타르가 13,000명이 주동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사우디아라비아 땅 크기 보셨죠? 이란이랑 거의 맞먹는 사이즈. 사우디아라비아에 3,000명인데 여기에 지금 13,000이 있어요. 카타르가. 그러니까 얼마나 요충지인지 알 수 있겠죠. 땅덩어리의 크기에 비해서 정말로 요충지인 겁니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기본소득 500만 원 받고 교육비, 의료비 다 무상인데, 저 나라는 그 돈 가지고 그럼 뭐 하고 있느냐, 카타르는? 그 돈 가지고 돈으로 때우는 거예요. 자국민이 군대를 지키질 않아요. 다 용병을 쓰죠. 어디요? 미국한테. 그러니까 지금 그 5,600억 원짜리인가요?
그 무슨 항공기를 에어포스 원으로 쓰라고 줘가지고 뭐 지금 민주당에서는 또 난리가 나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돈을 갖다 바치고 아까 전에 보잉 항공기 뭐 160대, 210대 구매하고 GE 에어로스페이스 엔진 400대 구매해준 이유가 뭐예요? 우리나라 지켜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군대 갈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마지막 카타르 방문지가 여기였습니다. 미국 공군기지 가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최고의 장비를 갖추고 있고 카타르를 앞으로 지켜나갈 것이고 거기다가 그 얘기까지 했어요. 여기에 곧 F-47 전투기가 배치된다. 바로 지금 6세대 전투기라고 불리우는 그 전투기죠. F-47 이제 보잉한테 넘어갔는데 F-35A에서 F-47이 등장할 텐데 여기다 배치한다고 합니다. 이라는 정말 바지가 지금 뭐 젖을 정도겠죠. 자,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다 하고 나서 또 자기의 그 저기 노래죠. 그 노래 YMCA에 맞춰서 또 춤을 추면서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속 바쁘죠. 중국 대문을 열어라. 이제 카타르에서 저 공군기지에서 알-우데이드라는 공군기지에서 YMCA 춤을 추자마자 바로 비행기를 타고 마지막 3개국, 마지막인 아부다비,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로 날아가는 에어포스 원에서 항상 그 길목에서 여러 가지 인터뷰들을 하죠. 그 다음에 폭스TV랑 여기 집무실에 앉아가지고 에어포스 원은 하늘을 나는 집무실이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서 단독 인터뷰를 합니다. 거기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여기도 나오잖아요. 트럼프 리버럴스 모스트 익사이팅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차이나 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자, 자기의 목적은 이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수년 전에 미국을 개방했다. 근데 중국은 개방을 안 했다는 거예요. 계속 말하는 것이 이거예요. 우리는 너네한테 문을 열어줘서 중국 업체들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신나게 물건 팔고 있는데 왜 미국 기업들은 중국에 들어가서 장사를 못하게 하느냐. 이런 불공평한 게 없다. 그러면서 무역 적자가 엄청나게 누적됐다는 걸 강화하면서 자, 이제는 공은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뭐라고 했죠? 이제 코트 위에 공은 중국한테 넘어갔다고 했죠. 중국이 공을 튀기든 뭐든 해야 된다고. 자, 중국의 문을 열 때가 되었다. 이제는. 그리고 우리는 중국을 개방할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을 해방시킬 것이다. 개방할 것이다. 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는데 그게 결국 미국 기업이 중국에 들어가서 편하게 장사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너네가 장사하는 것만큼 최소한.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보는 지금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그 지점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이것을 완성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완성시키려고 관세를 엄청나게 높게 블러핑으로 불렀다가 내렸죠. 사실 30%도 아직 높은 거지만 언론에서는 이제 145%에서 30%가 되니 중국한테 무슨 무릎을 꿇었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결국 이 협상장에 끌어내서 결과론적으로는 중국을 개방시키려는 목적 때문에 그런 관세를 높게 불렀다가 다시 낮추고 뭐 이랬던 것이에요. 그런 과정이었던 거죠. 처음부터 무슨 145% 얘기했듯이 100%가 넘어가면 의미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왜 했을까요? 불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한간에는 계속해서 그때 말한 뭐 그 샤크라는 그 저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나오시는 그분은 뭐 500% 600% 해야 된다. 벤스 부통령은 뭐 촌놈들한테 당하고 있다. 이렇게 강경 발언했던 거면 후퇴한 걸로 보이지만 어차피 145% 이런 것은 무역을 안 한다는 거기 때문에 무역을 해서 해방을 해가서 같이 장사를 하자. 이 트럼프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어차피 내렸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내렸어야 되는 것이고 계속 강조한 겁니다. 그리고 중국에게는 그게 더 좋을 것이다. 우리는 윈윈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이제 아부다비로 갑니다. 여기서 지금 빈살만 왕세자 만나고 카타르에서 큰 계약 찍고 이제 아부다비로 넘어가죠. 아랍에미리트는 대통령이에요, 또. 자,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고 자, 이제 또 환영 행사가 또 엄청나게. 근데 솔직히 세계국을 제가 다 봤거든요. 근데 정말 휘황찬란하기로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일단 거기는 레드 카펫도 아니고 퍼플 카펫을 깔면서 눈에 띄더니 막 샹들리에가 수백 개가 박혀 있는데 거기서 연설을 하잖아요. 진짜 사우디아라비아가 돈이 제일 많은 것 같긴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각국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여기도 여러 소녀들을 대동하여 얼마나 이거 정말 올림픽 수준으로 연습했을 겁니다. 이 정도면은 예행 연습 엄청 했겠죠. 자, 소녀들이 다 와가지고 아랍에미리트 국기랑 이 미국 국기를 흔들면서 맞이를 해줍니다. 그리고 대표 소녀가 이 꽃다발을 주고 트럼프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기괴했던 장면이 이건데요. 이 풍습이 뭔지 아시는 분은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이게 여러 명의 여성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긴 머리를 막 들고 머리를 계속 돌리고 있는데 무슨 링에 나오는 귀신이 한 20명 나온 줄 알았어요. 그 뒤에는 칼을 휘두르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환영회 뭐 같은데 굉장히 기괴한 장면이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아부다비에 도착을 했고요. 지금 뭐 속보로 들어오고 있죠. 아부다비에서도 이미 큰 AI에 관련된 투자 소식이 이미 나왔다. 젠슨한 회장과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뭐 얘기 나누는 장면들도 있었고요. 자, 이제 파월을 먼저 보겠습니다. 트럼프, 파월 그대는 날 사랑하지 않아? 슬퍼. 이렇게 중동 순방을 열심히 트럼프가 외국을 돌고 있는 사이에 계속해서 미국 내 일정들은 진행되고 있죠. 자, 그 사이에 파월 의장이 연설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마이클 바 감독 부의장이었던 사람도 했습니다. 지금 감독 부의장을 보우먼 이사한테 넘겨주고 일반 이사가 되었죠. 어쨌든 그 전에 감독 부의장이었기 때문에 마이클 바 그 지금 이사의 연설도 있었고요. 자, 파월 의장이 아무래도 더 중요하겠죠. 이거는 무슨 연설이었냐면은 토마스 라우바우 영국 컨퍼런스라고 이제 워싱턴 DC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주최하는 건데 이 어떤 연구를 하는 겁니다. 이 지금 통화 정책에 대해서 FIB가 펼치는 통화 정책을 어떤 가이드라인을 갖고 가야 되는지 계속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예요. 공부를 하고 지금 계속해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앞으로 좀 더 나은 통화 정책을 펼치기 위한 자리인데 거기서 가장 아주 긴데 그중 중요한 거는 그냥 이거 같습니다. 여기죠. 우리는 경제와 중앙은행에게 어려운 과제인 공급 충격 이겁니다. 이걸 보고 이제 언론에서 그렇게 해석한 거죠. 왜 공급 충격이 올까? 그런 거죠. 관세를 부과해서 지금 공급망이 일시적으로 막히지 않았습니까? 중국을 막아버리고 미국도 지금 막히고 서로 막히고 그럼 공급망 충격이 오게 되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될 이런 우려가 있는데 여기서 섣불리 우린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지금 한 건데 결과론적으로 그럼 어떻게 됐느냐? 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제 솔직히 이 정도면은 물론 정책 금리를 결정하는 FRB 의장이 그렇게 감정에 휘둘려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지만 대통령보다는 더 어떤 고지식한 그런 부분 자리잖아요. 거기서 감정에 따라 좌지우지할 수는 없겠지만 이 정도면은 파월이 한번 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도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는 게 지금 정말 연인들의 사랑 싸움 같거든요. 이 정도면. 트럼프가 여러 번 뭐라고 했어요. 파월은 바보라고 했죠. FRB가 내놓는 보고서는 엉망진창 보고서라고 했죠. 파월은 느림보 거북이여서 맨날 타이밍이 늦는다고 했죠. 그렇게 맨날 그렇게 하다가 또 무슨 말 했죠? 파월이 중국처럼 금리를 인하한다면 대단할 거예요. 물론 중국은 지금 시점이 달라요. 중국은 코로나 봉쇄를 가장 나중에 풀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봉쇄 풀고 미국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제로 금리로 내린 다음에 돈을 버냉키처럼 뿌렸잖아요. 파월이. 근데 그 시점에 중국은 뒤로 미뤄진 거죠. 봉쇄를 가장 나중에 풀었으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금리 인하를 통해서 혹은 제로 금리를 통해서 돈을 왕창 뿌는 유동성의 시대가 지금 시기예요. 근데 그거랑 비교할 수는 없는데 유럽도 금리를 내리고 중국도 금리를 내는데 왜 파월은 안 내리느냐.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는 여기까지 온 거예요. 계속 무슨 바보 무슨 막 하다가 도대체 날 사랑하지 않는 거니 이렇게 읍소하는 데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냥 파월이 진짜 이 정도면은 한 번은 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아직도 패드워치에는 6월 달 금리 인상 가능성 없고 인하 가능성도 없고 동결 가능성이 97%입니다. 자, 어쨌든 파월이 이 말을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이제 이스탄불을 안 돌아가고 바로 워싱턴으로 돌아간다고 했거든요. 그럼 또 이제 국내 현안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분명히 또 어제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소식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AI에 대한 소식이 계속 또 나왔더라고요. 자, 중동의 이런 흐름들 여러분들 일관성을 느끼실 겁니다. 중동이 오일머니가 많지만 지금 배럴당 60달러로 가는 순간에는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 아랍에미리트도 그렇고 카타르도 그렇고 수익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바로 이것을 타개하려고 AI를 키우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요. 중국의 AI를 견제하기 위해서 슈퍼칩을 거기를 수요를 깎으니까 엔비디아 젠슨왕이 중국을 갔죠. 그럼 미국에서 트럼프가 당근을 줄 겁니다. 젠슨왕 중국에 못 판 거 여기 중동에 가서 팔아. 그래서 어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하고 젠슨왕하고 만나서 얘기시킨 겁니다. 이제 이런 일련의 흐름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의 한 줄 매도평입니다. 오일머니 중동? 노 이젠 AI머니 중동.